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시인협회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로 시인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담은 영상으로 기록해서 오래도록 남기고 후배들이 그리워할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군산에서 거주하시면서 군산 시문학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배한봉 시인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한봉 시인님은 평생 군산에서 원로로 계셨지만 많은 군산 문학에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근황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성격이 활달해서 나가 놀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빗나가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예.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그 명제는 피해갈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시인들도 이제 점차 연세가 드시면서 할 수 없는 노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근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럭저럭이라고 하신 것이 저희로서는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럭저럭을 병원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는지요? 계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일정한 그 시간에 하던 일들을 그동안에 직장도 다니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던 일들을 계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생활이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좀 비관스럽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게 그래서 슬픈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참 슬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기획하에 여러 선배 시인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군산에서 사셨지요? 예, 평생이 아니고 26살에 군산 여상으로 취직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군산 토백이는 아니시고 고향은 그럼 어디신가요? 고향은 낳기는 순창에서 났는데요. 전라북도 순창 백양사 넘어가는 그 사이에 봉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참 산수가 아름다워요. 예.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일제강점 때 학교를 1년 다니고 해방이 되어서 교육 때문에 정읍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예. 순창보다는 그때도 정읍이 더 컸군요. 예, 그렇죠. 정읍은 도시였어요. 예. 예, 그럼 저 정읍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예. 예. 그 이후에 군산으로 오신 거군요. 예, 제가 여고를 정읍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수도사대 예. 그 학교를 국문과를 입학해서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군산 여상으로 왔습니다. 예. 군산 여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교사로 오신 거죠? 예. 그럼 국어를 맡으셨겠네요. 예. 그럼 그 이후로 혼인하시고 군산에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군요. 예. 뭐 우리가 통틀어서 군산 여상 했지만 군산 중앙여자중학교 예. 거기에 교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한 8, 9년 거기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시면서 선생님 그럼 선생님께서는 정년할 때까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셨군요. 그런데 그 학교가 첫 해에 결혼을 하면은 학교를 또 학교 근무를 결혼 전까지만 학교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커트를 합니다. 결혼을 하면. 예.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군산에 있는 그때는 멜벌린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군산 영광중학교라고 하는 예. 그 학교에 다시 92, 3년대인가 그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이제 평생을 교육자로서 마치셨는데 예. 교육자로 계시는 동안에도 시를 계속 써 오셨잖아요. 예. 시 활동을 하셨고요. 예. 그럼 시적 동기가 있었을 텐데 예. 언제 처음 시인이 되겠다든가 어떤 예. 시적 동기는 예. 있었을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학교에서 행사로 월화수목금토까지 아침 조회 때 한 학급에서 하나씩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예. 매주 월화수목금토까지 그 조회 시간에 그 많은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저희 반 5학년 때 저희 반 대표로 저를 뽑아서 저는 신앙송을 했습니다. 예. 그 담임 선생님이 시를 한번 국어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책을 잘 읽으니까 신앙송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올라가서 아침 조회 때 운동장에서 시 낭송을 했는데 굉장히 담임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예. 그때부터 나는 시인이 되어야겠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은 동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럼 시적 동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으니까 굉장히 또 그런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도 동시랄지 이런 시를 만났을 텐데. 예. 예. 그때는 내가 시가 뭔지 수필이 뭔지를 몰라서 그 산골에서 살다 와 순창을 산골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봄이 돼서 진달래만 피려고 하면 동네가 떠오르고 예. 그래서 그때는 수필인지 시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뭘 늘 적었어요. 그리운 고향. 그 아기를 제가 동생을 얻었는데 얻고 꽃 따먹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시의 종류, 시가 뭔지 글의 종류는 전혀 모르고 어쨌든 나오는 대로 그 썼던 것이 오늘날 그 시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 어렸을 때 고향에서 지내던 그 추억을 예. 나중에 시로 꺼내서 시적 자성취를 하셨군요. 예. 그렇다면 혹시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경험도 있었지만 혹시 시인 중에서 영향을 받았다든가 좋아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어떤 시인을 좋아한다 보다도 그때는 책도 없어요. 네. 해방되고 책도 별로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책값도 비싸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김소월 시집을 하나 집에서 언니가 보던 것 예. 하나 있어서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글이 재밌어요. 산에는 꽃피네 가을 봄 여름에서 꽃피네 그걸 나도 모르게 늘 외우고 다녔어요. 예. 길에서도 그러고 슬플 때도 그러고 그것이 큰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슬프면 산에는 꽃이 피네 그 김소월 시를 예. 읽으면 위안이 돼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내가 일기 쓰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시 형태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쓴 것이 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도 문예반에 들어서 문예 부장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 고등학교 가니까 또 글 잘 쓴다고 소문이 나서 계속해서 썼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날 그나마라도 시를 흉내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대학 때도 국문과를 나오셨으니까 예. 오로지 초질관 시와 어떤 국문학적 영향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성장을 시키셨군요. 예. 5학년 때 칭찬받은 게 그렇게도 인생의 인생을 좌우하는지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쭉 작품 활동하시면서 선생님 스스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내지는 시적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결국 시라는 게 우리 인생살이거든요. 예. 그걸 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가 나중에 보니까 좋은 수필이 돼요. 예. 슬픔, 기쁨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게 글이구나. 예. 그래서 그 시를 더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예. 인생살이가 바로 시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서 글을 쓰다가 얻은 체험이에요, 그게. 저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책 내신 시집 내신 것을 읽어봤습니다만 주로 선생님께서는 거의 다 서정시고 감상적인 시를 지어 오셨잖아요. 그게 어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어렸을 때 고향에서 경험했던 거, 또 이제 자라면서 문화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하고 계속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까? 시의 씨앗이 됐어요. 예. 고향에 그리운 것이 시가 되고, 예.
어린 시절이 그리운 것이 시가 되고 예. 예. 그래 시는 생활 속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시를 개인적 생활을 안 쓰면 거의 다 두리뭉실해지고 비슷비슷해진다. 그래서 자기만의 생활을 가지고 자기만의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떤 시인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옳은 얘기죠. 예. 아무리 그 시가 짧고 또 외우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남의 시가 자기 시는 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시의 세계는 우리들의 영적 세계거든요. 예. 예. 난 항상 글 쓰고 내 영혼에게 내가 호소할 얘기들을 시에다 쓰는 것 같아요. 예. 내 영혼과 대화를 시에다 써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좀 위로가 되고 예. 그래서 나는 항상 시는 영혼의 피안길이다. 예. 예. 그 시를 쓰면서 그나마도 인생살이를 좀 즐겁고 또 의미 있게 한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 시를 가지고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어떤 작품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기쁨과 슬픔을 나타낼 때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신지요? 아유, 참 슬픈 얘기인데 제가 아이를 하나 잃었습니다. 아, 예. 22살 먹어서 그 아이가 22살 먹어서 갔어요. 예. 예, 기관지 천식이 심해가지고 결국 나설 수가 없이 갔어요. 예. 그 달래는데 힘들었어요. 예. 예. 그래도 글이라도 있으니까 음, 내가 거기다 쓰고 저번하고 대화를 예. 하는 거죠. 영어로 대화죠. 예. 예. 네, 그래서 인생살이를 좀 후원받았다고 그래서 예. 그걸 쓰므로 해서 한바탕 울고 나면 나만 경건이 아니겠구나. 예, 내 영어를 달랠 수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더구만요. 예,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예. 예, 그래서 저는 글을 쓴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글을 못 쓰는 글이지만 시를 쓰기를 좋아하고 쓰고 싶고 또 쓰고 나면 후련하고 예. 예, 그런 것을 참 시인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글을 쓰시고 또는 시를 지으시면서 큰 슬픔을 극복하셨군요. 예. 그런 슬픔과 사연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혹시 시인님의 작품 중에서 이제 꼭 그 슬픔이 아니고 애정이 가는 작품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도로도로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내놓아서 예. 대나무 그거 예. 예. 그냥 죽을 망정된 대나무가 위로만 뻗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나무를 제가 써놓고 좀 괜찮아요. 그 누가 대표시 그러면 대리시나 뭐 있어요. 그래도 대나무가 내 뜻을 좀 표현한 것 같다. 예, 다른 시도 괜찮은 거 덜어 있는데 예. 제가 외우질 않으니까. 대나무 시를 외우지는 못하십니까? 예, 한 소절이라도 생각나시면 지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뻗다 뻗다 가지려고 가만히 대나무 이슬 한 방울도 튕겨버릴 것 같은 냉랭한 자태는 이슬 한 방울도 튕겨버릴 것 같은 냉랭한 자세는 그 자료가 안 나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즉석으로 질문. 네, 그걸 시집을 하나 가지고 올 것을 예. 대나무 배환봉 이슬 한 방울도 튕겨버릴 것 같은 냉랭한 자태는 빈 가슴 속 태워도 내색 없이 곱고 뻗다 마디짓고 생각에 잠겨도 끝내 그리 살자 다시 뻗는 대나무 바람 불어도 세사에 흔들리지 않는 기품은 사군자의 높은 올로 맥을 잇는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시를 써오셨기 때문에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원로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참 많이 활동하실 때는 전라도 전체에서도 문화인도 많지 않았었고 예, 특히 군산에서는 그런 문학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 귀했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군산 시문학의 이제 원로 중에 원로가 되셨는데요. 군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그 기억나는 작품 활동이랄지 또 문학 활동하는 거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진짜 그 상업도시라서 뭐가 상업도시고 뭐가 문화도시인지 제가 개념을 몰랐는데 예, 군산에 오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있지 문화인이 몇 명 없어요. 예, 그리고 할 생각도 않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백일장이 예,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모도 백일장에 같이 했어요. 예. 언제부터 시에서 그걸 참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군산에 그 문학이 박토예요. 예, 난 먹고 사는 데만 힘쓰지.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나와서 그 백일장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 심사원이 제가 가요 심사하러. 예, 예, 시입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심사하러 가는데 깜짝 놀랄 그 시의 형식을 모를 뿐이지 내용이 정말 참 자랑할 만한 글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기르자. 음, 예, 뭐 문학이라고 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예, 찾아내자 해가지고 백일장 할 때마다 거기서 시 뽑고 또 수빌도 뽑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문인 그 당선된 사람들을 아무튼 그 글이 써서 백일장까지만 참석을 하지 나와서 문예반에 깜짝 놀래요. 그냥 문학을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내가 달래가지고 참 한 사람한테 정말 3, 40번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기어이 불러내서 같이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어떤 이한테 이 얘기해서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사무실 방을 얻어서 거기서 내가 학교 교감 선생님이 좀 트인 사람이라 제가 일주일에 2번만 예, 선생님 오후 시간을 빼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군산에 여류들을 좀 길러보겠다. 그런 대단한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교감 선생님이 괜히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가 군산에서 그이도 문학 하나인데 그이가 방을 하나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2번씩 그 백일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강의도 하고 예. 자기네 쓴 글을 평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인구가 정말 3, 40명 들었어요. 예. 예, 그 사람들 지금 다 원로네 원로. 아 그분들 이제 원로가 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문학은 제가 알기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문인들이 참 귀한 시절이고 예, 예. 시인이라면 대접받는다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 그 가치 있게 생각했던데 예, 그 시절에 그분들을 다 발굴해내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문화 활동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 요즘에 못 나가지 예. 내가 같이 했죠. 예. 청사초롱이라고 음, 그거 몇만 적고 예. 지금은 나로문학이라고 예, 예, 그게 군산 여류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군산에 지금 많이 불어서요. 예. 시인 뭐 수필가 뭐 한 50명 추천할 수 있어요. 예. 군산문인협회에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만 80명이 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여자들 예. 나한테 지도받은 사람들. 아, 예. 예, 한 그중에 80명 돼요. 그 군산하면 역시 나루 동인하고 청사초롱 동인이 예, 예. 그 동인 두 개를 예. 선생님께서 근간이 됐죠. 예, 제가. 근간을 마련하셨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배현봉 선생님은 군산에서 거주하시면서 군산 시문학 발전을 정말로 크게 애써주신 분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전체 작품 중에서 시적 개성이나 또는 혹은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가능하면은 또 꾸미려고 인생 문제, 가능하면 인생 문제, 예, 예. 그리고 우리들의 정서, 예, 예, 무슨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정서, 그것이 우리들이 그 문학을 하는 그 최후의 목적이라고 그럴까? 어쨌다. 정신을 피한
정신세계의 피안, 그게 문학 같아요. 예. 예.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슬픔도 우리가 글 몇 줄 쓰면서 그걸 달랠 수 있는 걸 보면 예.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반드시 그렇게 그 어떤 피안이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 내적인 면에 있는데 못 찾아내는 것 같은. 예. 예. 그래서 그 피안을 찾아내면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나마도 좀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예. 예. 특히 시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함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넓은 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 거의 수행자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닦는 예. 선비 정신이 꼭 필요한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아까 그 대나무를 특히 애정을 갖고 쓰셨는데 그것도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잘못 금방 자기 의지를 바꾸고 예. 예. 대나무 봐요. 한 번 뻗으면 예. 죽어도 뻗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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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위로만 자라. 예. 그래서 선비의 정신. 예. 옛날 선비처럼 절대로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예. 한 번 오르면 오른 것. 예. 그랬으면 좋겠다죠. 지금 사람들도. 예. 예. 대나무 같은 정신. 예. 예. 이제 맑고 투명한 어떤 선생님의 시 작품이 선생님을 대변하기도 하고 지금의 배양봉 시인님을 이제 존재하게끔 한 기틀이 됐는데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혹시 또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보여지기를 바라십니까? 예,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은 시인에게 바라는, 예. 독자에게 바라는, 독자에게. 예. 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작품을 보고 예. 또는 아니면 배영봉 시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어쩌면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이니까요. 예. 참 감명 깊은 일인데 길을 지나가는데 그 허스름하게 옷을 그냥 입은 이가 이렇게 날 보고 있어서 제자가 네가 옷을 그렇게 입어서 인사는 못 하고 내가 가서 이렇게 익한 게 선생님 내 선생님이시요 그렇다 그랬더니 선생님 시집을 한 권 읽었는데 예. 너무 좋아서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아.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신호만 안 바뀌었으면 이 얘기를 길게 할 텐데 신호가 바뀐 게 자동적으로 내가 와버렸네요. 예. 그때 내가 정말 물론 시를 쓰는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거짓으로 쓰면 안 나와요 글이. 예. 예. 그런데 저런 사람이 그렇게 그 감동을 받았다. 한데 굉장히 가슴이 뛰고 보람이 있어요. 예. 꿈에서는 말이 아니고 그 고난의 생활, 좀 고난의 생활 같은데 그 속에서 선생님 여러분 있고 위로받아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있고 많은 사람이 자랑했어요. 예. 우리 제자가 그랬다 그랬어요. 아. 선생님 그렇게 우리가 희로애락이 함께 할 때 글 쓰는 이들 보람이 아닐까. 예. 내 말이 상대방의 슬픔과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가 정말 좋은 시가 아닌가. 예. 예. 역시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시를 아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시를 근간으로 해서 써 오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고 예. 같이 예. 감동을 받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독자가뿐만 아니라 시를 공부하고 시를 이제 꾸준히 노력하는 시집기를 노력하는 후배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돈도 좋고 인생을 사는데 권력도 좋지만 예.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정신이다. 예. 예, 인간의 바른 정신이다. 뭘 잘한들 인간이 되지 않으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예. 문학을 요즘에 째러 오는 청년들이 많고 아. 어린애들이 많은데 문학은 째가 아니고 우리들의 정신세계다. 예.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우리 세계가 머릿속에 있어. 예. 함으로 글을 쓰는 것은 곧 영혼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 같다. 예. 네, 내 영혼을 아무튼 다스리는 그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건 시간이냐. 예. 그리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어쨌든 시를
수영자처럼 예, 자기 영혼을 밝히는 예, 밝히는. 예, 예, 그리고 치열하게 시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군산에서 현재 배한봉 시인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서 이미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시도 대나무를 담기셨네요. 참 맑고 투명했던 선생님인데도 세월을 어찌하지 못하고 언제나 주름도 많이 늘으셨고 지금 금년도 선생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세가 지금 8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우리 나이는 87이나 됩니다. 예. 87이나 되시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고 듣기에는 정정해 보입니다. 아이고, 그런 그 차후에 예.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문학적 계획, 어떤 시인으로서의 계획. 당분간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예, 조금 쉬어보고 예. 할 수 있으면 무슨 자랑이 아니고 덜 못한 말을 더 남기고 싶습니다. 예. 예, 일기라도 예, 못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글로서 예, 시집기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만약 이제 시가 쭉 모아지면 시집도 내시고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욕심은 부리지만 예. 안 될 것 같아요. 아, 몸이 너무 약해져서 예. 예, 꿈은 버리지 않을게요. 예. 하여튼 끝까지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 예, 건강하게 생활하시면서 예, 그래야 또 좋은 작품도 연륜에서 묻어있는 좋은 작품도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대화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 앞으로, 예. 바쁜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시다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꼭 건강하시고 예. 예, 시도 계속해서 많은 시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군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배한봉 시인님을 만났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여성 시인으로서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여러 시인들이 지금까지 폼을 넓혔고 큰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한봉 선생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또 시집기에도 더 열중하셔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치열함이 더 작품 속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